안녕하십니까.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 강의를 맡고 있는 조영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시험을 어떻게 보고 그 안에 어떤 과목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쭉 한번 살펴볼게요. 자, 1차 시험이죠. 우리가 이제 4회차부터니까 아마 이제 바뀐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2021년부터는 우리가 시험에 대한 부분의 전반적인 게 필기는 그대로 있는데 실기가 좀 많이 바뀌어 있어요. 자, 일단 볼게요. 1차 시험의 필기는 2시간 동안 봐요. 120분. 자, 120분인데 과목당 한 30분 정도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과목이 기계가공법 하고 안전관리. 자, 우리가 기계가공법하고 안전관리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기존의 기계제도 기능사를 공부하셨던 분이나 컴퓨터 응용 밀링 기능사 이런 거 하셨던 분들은 거의 다 아마 이 부분은 다 공부를 하셨어. 그러니까 여기에 한 20문제. 자, 기계 설계. 여기가 이제 보시면 재료 쪽이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그 어려운 부분에 덧붙여서 뭐 있어요? 이게 설계 쪽으로 넘어가면 이게 계산 문제야. 계산 문제에서 역시 20문제 이렇게 될 거고요. 자, CAD/CAM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 일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가 역사라고 하죠. 어떻게 만들어졌고 바이트가 뭐고 비트가 뭐고 그 안에 뭐 하드웨어가 뭐고 소프트웨어가 뭐고 이런 것들을 주로 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역시 20문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제도, 그 다음에 CNC 공작법까지 해서 20문제가 되는데 가만히 여기서 보시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가공산업기사를 시험 보시려고 한다면 기능사를 합격하셨을 거야. 그죠? 기능사를 합격하셨거나 아니면 대학에서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이니까 가만히 보세요. 가공법, 재료, 기계제도 요 세 가지 합치면 뭐가 됩니까? 일반적으로 기능사에서 사용됐던 그대로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설계 쪽의 계산 역시 이것도 기계 제도에 들어와 있었어요. 기계 요소라 그래서. 그런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어려워진 거야. 난이도가 조금 더 어려워진 거니까 이쪽에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CAD/CAM 시스템은 컴퓨터 일반이라 그래서 나와 있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들어가 있어. 뭐 RP라든지 이런 것들, 신소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마 좀 생소한 부분이 있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CNC 공작법, 특히 이쪽은 여러분들이 밀링 기능사나 선반 기능사를 공부했던 친구들은 너무 쉽게 알 수 있어. 왜? N코드, C코드, G코드 뭐 이런 것들 코드를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조금씩만 더 공부를 하시면 어렵지 않게끔 뭐가 돼요? 필기 합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몇 점이에요? 총 이렇게 합치면 80문제가 되죠. 80문제에 48개를 맞히면 합격이야. 근데 산업기사부터 적용되는 룰 아시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시면 시험 문항수 자체가 각 과목에 20문항에서 총 80문항인데 전부 객관식이야. 근데 중요한 거 60점 이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60점 이상은 당연히 합격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지만 이 과락이라는 거, 과락. 이 과락이 문제인 거죠. 예전에 기능사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우리가 60문제 중에 60점이니까 36개 어떤 과목에서 맞든지 36개만 맞으면 돼. 근데 여기는 총점이 60점이 되더라도 과목별로 40점이 안 넘으면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문제 이상은 무조건 확인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자, 여기서 우리가 합격을 할 수 있는 여기는 뭐 우리가 보통적으로 자, 1과목하고 4과목에서는 솔직히 12문제 한 12문제 정도 정도는 맞춰줘야 돼. 왜냐면 48개를 합쳐주는 부분에서 이 정도는 우리가 무조건 더 맞춰주면 좋죠. 플러스만 한 3개 정도씩만 더 맞춰주면 안정권으로 가는데 이 부분에서 설계 쪽에서 계산 문제에서 제일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 8문제. 자, 8문제 정도 맞힌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몇 문제입니까? 내가 있는 거 24문제, 32문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부분에서 모든 거를 시스템을 보든가 아니면 4과목이 제일 쉬우니까 여기는 더더군다나 기계 제도 부분하고 CNC 코드 쪽이에요. 우리가 실기를 따려고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되는 쪽이야. 여기서 20문제를 맞춰주면 그 다음에 나머지가 좀 더 쉽게 풀리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갖고 공부해야 되는 건 4과목이야. 4과목은
반드시 실기를 위해서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셔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두 번째는 요게 우선순위로 본다면 1과목, 2과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과목은 설계가 조금 어렵다 그러면 재료 쪽에서, 그죠? 우리가 이제 뭐 철이 뭔지, 황동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점수를 얻어서 48개, 일단 무조건 과목별로 8개 이상, 총계해서 48개니까 정말 기분 좋은 얘기로 해서 여기서 20개 다 맞고 여기서 15개 맞으면 35개 돼버리잖아요. 그죠? 정말 기분 좋은 얘기로. 자, 그러면 여기서 8개를 맞췄다 그러면 여기서 벌써 43개예요. 이미. 여기서 5개만 맞춰도 돼. 근데 과락 걸리니까 8개 맞추면 되지. 그죠? 그렇게 해버리면 필기는 굉장히 편안하게 합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점은 어디로 간다? 4과목과 1과목에 포커스를 맞춰서 먼저 공부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3과목, 마지막에 2과목 이렇게 수순을 잡고 뭐 여기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없고 내가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면 이런 식으로 해서 무조건 8문제 과목당 이상 맞추는데 배분을 잘하면 4과목과 1과목에서 최대한 많이 맞춰주면 필기는 어렵지 않게끔 우리가 합격을 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2차 실기 시험이 존재를 하죠. 이게 이제 이쪽 밀림 기능사를 하신 친구들이나 선반 기능사가 컴퓨터 가공 산업 기사를 따시면서 이거 왜 따려고 해요? 이거 못 따면 기능장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못 가요. 기능장은 이 자격증이 득하고 경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기사만 봐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2021년이죠. 21년 1월 1일부터 자, 여기서 보시면 2020년 1월 1일부터 바뀌어요. 아쉽게도 실기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적용이. 그래서 기존에는 4시간 반이었어. 4시간 반 시험 보고 얘가 뭐 1시간 50분 여기가 뭐 이렇게 해서 시험을 봤던 건데 이제는 달라집니다. CNC 선반이 없었거든요. 기존에는 CNC 선반이 없이 그냥 MCT만 가지고 모델링하고 데이터 작성하고 프로그램으로 가공하고 이렇게 했어. 그런데 이제 선반이 들어옵니다. 자, 더더군다나 프로그램 작성을 하고 기계 가공까지 해요. 자, 기계 가공은 이 자격증을 따시려고 한다면 당연히 기계를 조작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있는 시험 장소에 컨트롤러기 뭡니까? 환학이겠죠, 환학. 환학이라고 하는 이 컨트롤러 박스에 맞춰서 수기 코드를 짜시든 아니면 다행스럽게도 캠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 노트북 갖고 가면 되지. 아니면 본체 들고 가시면 돼요. 내가 접수할 때요. 접수할 때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가져가셔서 하겠다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기존에는 얘에 대한 부분에 작업에 대한 것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조금 망설였는데 교수님이 이제 이번에 오픈할 거예요. 뭐를? 선반하고 MCT에 대한 부분의 모든 코드 작성과 캠에 대한 부분을 실기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 CNC 선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부분이 수기라 그러니까 G코드로 직접 짜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한다라 그러면 우리는 마스터, 제일 많이 쓰고 있죠. 마스터 캠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분은 수기 코드로 프로그램을 짜서 작업을 하시든 마스터 캠으로 쓰시든 뭐만 있으면 돼요. 캐드를 더 접목시키면 좋겠죠. 선반도. 자, 그러면 되게 쉬워져요. G코드, M코드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다면 실기에 대한 부분에 강의 들으시면 다 알게 돼요.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니까. 자, MCT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캠 모델링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솔리드웍을 쓰든지 뭐 인벤터를 쓰든지 어떤 걸 쓰든지 상관이 없는데 저희는 아마 솔리드웍을 하게 될 거고요. 왜냐면 기계제도에 대한 부분에서 솔리드웍을 썼으니까 여기서 작업한 거를 데이터 작성하는데 얘는 보통적으로 작성해서 내는 게 정삭 부분만 제출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프로그램 역시 수기의 G코드나 캠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짤 거예요. 이것도 단계별로 하나씩 다 알려드릴 겁니다. 실기에 대한 부분에 강의에서.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과목을 가지고 수기 코드하고 캠을 다 해드리는 과목은 저희 올뱅뿐이 없어요. 제가 저희들이 아마 처음일 거예요. 이 강의에 대한 거 들으면 그대로 쫓아가실 수 있게끔 강의가 다 진행이 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출제 기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80문항이에요. 정확하게 이거 어디서 나온 거죠? 이거 큐넷에서 나온 거예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공표한 겁니다. 작업에 대한 부분을 2021년부터 12월 31일까지는 그러면 내년도 1, 2, 3차에 자, 아쉽게도 3회까지는 괜찮지만 이번에 보셔야 되는 친구들 4회부터는 이게 적용이 돼요. 4회부터 보시는 친구들은 이게 적용이 됩니다. 자, 기계가공법과 안전관리에서 20문제가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여기 두 번째로 중요한 과목이라 그랬죠. 공작기계의 절상류. 자, 우리 공작기계 모르면 코드 못 짜. XYZ축이 모르니까 안 돼. 그래서 이 부분을 아셔야 되고요. 기계가공, 선반, 밀링, 연삭, 드릴링 가공. 기계의 기본적인 거잖아. 그죠?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 내에서 1, 2에서 뭐 2문제, 3문제씩은 나오겠죠. 그죠? 여기서 나올 거예요. 20문제 본다라면 가장 기본이 되니까. 그 다음에 넘겨보면 계속 가공해요. 여기까지 보시면. 여기까지인데 보시면 브로칭, 정밀 입자 가공, CAC 공작기. 와, 여기는 더 더군다나 중요한 부분이 되잖아요. 왜? 코드가 여기 다 들어가 있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기타 강복부, 길이 측정. 측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가공을 하실 때 직접 측정해서 값을 보셔야 되니까 그런 거에서 조금 그러면 위에 있는 부분에서 지금 과목이 몇 개예요? 위에서 본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7개. 네 개 잡고 5개 잡으면 12개잖아요. 그러면 하나당 한두 문제씩은 나온다고 보는 거죠. 안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한두 문제, 많이 나오는 거는 3문제까지. 그런 부분이면 기계 쪽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몇 개 정도? 반 이상, 한 60% 정도 보자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계 설계하고 기계 재료. 여기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해. 역시 20문제인데 보시면 어려운 말만 나왔어. 물리량, 표준화, 응력, 시그마, 타우, 변형률, 입실론, 안전률, 셀프티. 다 계산 문제야. 자, 그러면 계산 문제가 보통적으로 한 5문제는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공부하셔갖고 어떤 걸 맞히면 돼요? 일단 응력을 무조건 아시면 되죠. A분의 P잖아. 단면적분의.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단위. 밀리미터 퍼 센티미터 이런 것들 나오니까. 그 다음에 안전율. 그러면 셀프티. 우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문제에서 한두 문제만 맞춰도 8개 보자 이거예요. 여기서는. 많은 거 볼 필요 없이 8개 정도 보면 기계 요소. 자, 여기서도 나사, 리벳, 기어 벨트 로프 전동이라고 하신 분들은 어디서 아시는 거예요, 이거 기계 제도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주 잘 알아, 실기를. 왜? 그렸으니까. 직접 드로잉을 해 봤으니까. 근데 그거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나는 안 했는데 라고 해서 고민하실 거 없어요. 똑같아. 이 부분도 어차피 계산 문제예요. 벨트에 대한 부분 바로 걸기, 뭐 여기에 대한 건 I값 이런 것들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스프링이라든지 제동장치 이런 거 했을 때 계산 문제로 보더라도 여기선 충분히 거의 계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20문제에서 계산 문제로 한 5문제, 10문제 왔다 갔다 한다면 나머지 재료겠죠, 이제. 재료에서는 각만 알면 돼. S가 붙은 게 뭐고 G가 붙은 게 뭐다 라고 하는 부분. 재료가 어떻게 됐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많이 외우시잖아요. 알구마마, 알구마니 이런 것들. 그 기본적인 기능사에 나왔던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요, 여기는. 그러면 여기서 10문제라고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여기서 10문제 맞히면 공식 하나도 몰라도 되네요. 그죠? 우스갯소리로 그럴 수 있는데 그건 좀 오바고요. 그러면 10문제 잡고 5문제에서 계산식 5문제, 10문제 잡고 5문제 맞히면 여기서도 10문제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아까 반이라 그랬으니까 60%라 그랬습니다. 제가, 그죠? 6, 20은 12개에다 10문제는 벌써 22문제 맞췄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캐드캠을 갔는데 캐드캠은 다 뭐예요? 컴퓨터 얘기야. 컴퓨터. 20문제인데 캐드캠에서 정의가 뭐고 개념이 뭐고 용도가 뭐고 자, 이런 부분들에서 나왔으니까 이 부분 내에서 우리가 20문제에서 그래 10문제 가면 몇 개예요? 32개예요. 자, 32개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에서 지금 과락은 다 넘은 거잖아요. 그죠? 48개에서 몇 문제가 필요한가? 16문제가 필요한 거죠. 지금 현재. 어디에 목숨을 걸어라?
여기로 가는 거야, 여기로. 지금 쭉 넘겨서 제도, CNC 공작법, 여기에 모든 거를 다 투자하시면 여기서 제일 많이 맞으시면 되겠죠. 물론 다른 거 공부해서 그 부분 내에 있는 것도 조금 더 공부하시면 되겠지만 요 부분 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기계 제도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 산업기사 보시는 애들은 거기에 대해서 재료라든지 도면을 파악을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작기계의 선반 나오네요. 그죠? 선반, 머신잉 센터, 그리고 뭐 나와요? 프로그래밍이 나와. 그러니까 여기는 뺄래야 뺄 수가 없어. 이거 공부 안 해놓으면 실기 때 아무것도 못해. 왜? 프로그램을 짜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4과목이 중요하다가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기계 제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실기에 기본 사이클링이 여기 다 들어가 있다 이거지. 20문제 다 맞춰주면 오바지만 20문제 다 맞춰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맞추면 필기 정도는 여러분들은 100점을 맞고 합격을 하나 60점을 맞고 합격을 하나 합격은 합격이에요. 그러면 100점은 어렵잖아요. 100점 맞고 있다 누가 상 주는 거 아니니까 중요한 부분에 포커스해서 시간을 더 배분하셔서 공부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을 과락이 넘을 수 있는 점수와 내가 60점이 도달해 드릴 수 있는 점수를 계산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할 게 어느 쪽이다. 이거를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바뀌죠. 실기가. 기본에 3D 모델링을 수용해서 작업했던 것들이 몇 분으로 바뀌어요? 4시간 50분으로. 원래 4시간 반이었거든요. 근데 뭐가 들어왔다? 선반이 들어왔어요. 선반이 들어오면서 캠이 내려갔어. 그렇다는 얘기는 캠에 대한 부분의 시간을 줄이면서 또 뭐를 줬느냐? 자, 보세요. CNC 가공에 대한 부분에 기본적으로 가공 준비는 뭐 공구 준비하고 치공구 관리하고 작업 계획 처리하고 이런 것들은 따로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공할 이거는 어차피 시험 장소 가면 다 돼 있어. 여러분들한테 다 돼 있어요. 그냥 이거는 어떤 가공을 합니다라고 하는 것들 도면 줄 거고 그 부분에서 코드 짜서 하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이건 안 해도 돼. 뭐를 하면 돼요? 도면 해독한 다음에 어떻게 갈 건지 요거 봐주시고요. 자, 중요한 거 볼게요. 이제 첫 번째 선반부터 보겠죠. 선반에 대한 부분이 몇 시간? 1시간 50분이에요. 프로그래밍 하여 작업 도면의 공정을 중요해서 절삭 조건을 설정해야 된다. 이거 실기할 때 나올 거예요. 얼마 정도 쓰면 되는지는. 자, 이게 달라진 거예요. 기존에는 산업기사는 수동 프로그램만 짰어. NC만. 근데 캠이 들어왔죠, 이제. 왜? 시간을 줄였잖아. 할 건 많고 시간은 줄였으니까 캠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캠으로 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조금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아, 그러면 이제 캠만 하면 되겠네요? 물론 그렇죠. 시험으로 본다라면. 근데 캠에서 결론적으로 빼는 건 뭘 뽑아요? NC 코드 뽑아. 그냥 안 돌아가요. 시작과 끝에 있는 부분, 중간에 있는 부분이 기계에 맞춰서 다 수정해야 돼. 코드를. 이거 모르잖아요? 수정을 못해. 포스트 설정해서 프로세싱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수동 프로그램도 알아야 돼. 알아야 이 부분 내에서 나온 걸 바로 수정해서 가공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두 가지 다 한다는 얘기예요. 실기에서 두 가지를 다 해서 그 부분에 프로그램 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건 세팅이야. 가서 이 부분은 이제 따시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장비니까 저희가 장비를 놓고 할 수는 없는데 일단적으로 장비에서 돌릴 수 있을 때까지는 다 해드리겠다 이거야. 실기에 대한 부분에. 내가 왜냐? 그 부분까지 해서 딱 가서 여러분들이 세팅만 할 수 있다라면 바로 기계 코드 넣고 돌릴 수 있는 부분까지는 준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선반 작업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나면 조작해서 뽑고 컨트롤러에서 뭐 다 하는 거예요. 보정하고 이런 것들은 다 조작이니까. 그 다음에가 두 번째 뭐 있어요? 머신잉 센터 작업이에요. 3시간이라 그랬어요. 자, 보면 1시간, 1시간, 1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캠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빼야 되는 모델링을 해서 NC 데이터 뽑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럼 캠을 해도 되고 모델링 프로그램을 해도 돼요. 보시면 작업 도면의 공정에서 일단 도면 해독에서 이거는 지금 2D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깎을 거 역시 뭐예요? NC 프로그램하고 캠 프로그램을 어떤 걸 쓰든지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작성된 프로그램 입력해서 유상 유무 검정하고
이것도 가공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가공해서 작업을 하는데 밑에 보시면 모델링이 떠 있어요. 이게 뜬구름 없잖아요.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캠에는 기존에 바뀌기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모델링, 3D 모델링에 대한 부분, 3차원 가공이라고 그러죠. 모델링에 대한 부분에 도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도면을 가지고 모델링을 해요. 데이터를 해서 모델링을 수정하고 편집해서 그걸 가져다가 캠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보세요. 기존에는 이게 1시간 반 정도 됐거든요. 이것만 한다라면.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건 분명히 난이도가 내려올 거예요. 막 구멍이 많거나 위에 형상의 돌기가 많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뭘로 한다? 솔리드로, 저희 솔리드웍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갖고 모델링하는 걸 공부하시면 돼. 그래서 거기 있는 부분을 갖고 올 거예요. 캠 쓸 수 있다니까 갖고 와서 이건 캠으로 해야 되니까 이거는 손으로 못 짜요. 절대 못 짭니다. 그러면 캠으로 갖고 와서 어떻게 해요? 시뮬레이션 돌리고 작업하고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해서 최종적으로 뭐만 해주는 거예요? 얘는 게이지 제품을 비교할 수 있다는 건 가공하는 거고요. 얘는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수행해서 간섭 여부 확인하고 프로그램 수정 보완할 수 있다. 가공이 없잖아.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만 제출하겠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요건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들 실기 준비할 게 뭐 있어야 돼요? 쭉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면 일단 CNC 선반에 대한 부분에 수기 코드 하실 줄 알아야 되고요. NC 캠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MCT 가면 역시 수기 쓸 줄 알고 캠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둘 다 이거는 X하고 Z축 있고 X, Y, Z축 있어. 근데 여긴 덧붙여서 캠에서 3D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는 솔리드웍을 사용해서 갖고 올 거란 얘기지. 자, 이거를 실기에 다 넣어놓을 거예요. 다. 응? 그대로 순서에 맞춰서 다 할 거예요. 다 해서 여러분들이 얘기 드렸지만 기계 앞에 가서 코드 전송만 하면 돼. 전송만 하면 돌아가게끔. 세팅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기계를 들고 올 수 없으니까 일단 뭐 가능하면 그 부분도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보여드리는데 어쨌든 이 세팅은 따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거 빼놓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다 들어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자, 컴퓨터 가공 산업기사가 기존에 비해서 시간적인 부분이 좀 줄고요. 기존에 비해서 해야 되는 양은 많아졌어요. 그죠? 해야 되는 양은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제가 그래서 실기를 찍을 때 처음부터 해놓을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를 쭉 해서 하나가 완성되게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저랑 같이 짤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코드를 하나씩 짜가면서 도면 보여드리고 도면하고 같이 놓고 이 코드는 왜 이렇게 갑니다 라고 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해서 최종 이 강의를 딱 끝나고 나면 실기 강의 끝나면 내가 코드가 완성이 됐네 여기까지 하실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4시간 50분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세요. 4시간 50분을 다 쓰느냐? 자, 1시간 50분하고 3시간은 건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50분을 선반해 줬으면 얘가 빨리 끝났다 그래서 MCT에다 그 시간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눴어요. 1시간 50분, 3시간 나눴으면 그것도 또 과목이 3가지가 있잖아요. 1시간 50분은 뭐예요? 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래밍 시간 뭐 50분, 가공 시간 1시간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그러면 50분 빨리 끝났다고 1시간에 보태주느냐? 아니에요. 가공 시간은 그냥 1시간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공을 하기 때문에 천천히 하는데 시간은 다 남을 거예요. 코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짜시면 100% 시간은 남을 수밖에 없어요. 선반은 특히나 코드가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셔서 시험을 보시면 어렵지 않게끔 아마 시험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전반적으로 필기실기 설명을 좀 드렸고요. 준비 잘 하셔가지고 강의 잘 들으시고 제대로 쫓아오시면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OT 여기까지 하고요.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